안녕하세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스마트 지방행정연구센터장 주희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은 많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바로 AI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왜 떨어졌지? 심사 결과에서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AI는 공정한가? 그 결정은 설명 가능한가? 그리고 틀렸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이제 AI 행정은 도입의 시대를 지나 검증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실생활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업무를 보실 때 AI를 많이 활용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AI는 비단 개인적인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 특히나 지방행정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내용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나를 대신해서 판단한다면 나는 안심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AI를 활용하면서도 한 번씩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AI는 상당히 우리 삶 속에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수당을 자동으로 산정을 해서 훨씬 예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시간에서만 민원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24시간 챗봇 응대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질문을 한 번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AI는 공정한가? 그리고 AI가 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논의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 동네에서는 많은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떠한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24시간 AI 민원 챗봇이 움직이고 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역 곳곳에, 삶의 곳곳에서 어떠한 위험 순간이 닥쳤을 때 이 CCTV는 단순히 녹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지 위기를 발굴해 주는데도 우리는 AI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어떠한 복지 수당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을 하고 그럼 담당 공무원은 하나하나 서류를 확인을 했어야 되겠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방대한 자료의 검토를 AI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빠르게 결정이 날 수가 있겠죠. 상당히 편리하고 빠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분야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당히 좋은 것이죠.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편리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많이 쓰는 것과 잘 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를 많이 도입한다는 것이 그 지방행정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지방정부의 공정성과 신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빠르고 편리하다라고 해서 신호등이 없거나 안전벨트가 없는 자동차는 우리는 신뢰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안전장치는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빠르고 편리함을 주는 AI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이 빠르고 편리함 속에서 숨겨져 있는 어떠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AI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어두운 점이 있습니다. 밝은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 어두운 측면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 빛이 밝을수록 어두운 그림자는 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 알고리즘 편향 문제입니다. 이 AI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별을 배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AI의 구독, 그 작동하는 원리를 다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해를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AI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어떠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 어떤 특정 지역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던 어떤 행정의 공공서비스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면 AI는 그러한 불공정한 결정을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그리고 이러한 학습이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면 결국은 그 편견이 기계 속에 내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편견이 곧 기계 속으로 들어가서 제도화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이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거절을 당해서 당연히 나는 그게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담당 공무원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시스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는 그 지방정부를, 그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이 단순히 우리 상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AI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AI도 모르고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블랙박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공공행정은 어떠한 처분을 내렸을 때 그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AI를 활용하는 지방행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합당한 처분 근거를 상실될 수가 있겠고 결국 그것은 시민들이 이유를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로 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책임의 공백입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 과연 그것의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AI를 도입한 그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아니면 그 AI 알고리즘을 만든 어떠한 개발자라든지 프로그램 회사가 만들어야 될까요? 혹은 그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우리는 아직 확실하게 답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탓을 돌릴 수도 있을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알고리즘은 잘 설계했지만 결국 그것을 활용한 것은 행정기관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주민들은 빠져 있다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AI가 결정을 하더라도 행정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공공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 책무인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책무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이로 인해서 큰 결과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복지 부채를 산정하는 것을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서 그 자동화 시스템에 맞춰서 그 수당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잘못된 수급자가 추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가 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천문학적인 배상을 정부가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던 거죠.
실제로 AI가 지방 행정에 혹은 나아가서 정부의 결정에 관여를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비단 다른 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결정 안에서 민주적인 통제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 행정의 주인, 주민들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공공에서 결정 내린 그 판단은 사람이 했습니다. 공무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에 사람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물론 결정에 잘못도 있었지만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당사자가 공무원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거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공무원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이러한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완충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I를 통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중요한 정책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과정, 어떠한 절차,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4가지의 그림자를 하나로 모아보면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검증 체계의 부재라는 문제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알고리즘의 편향은 그것을 어떻게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발현이 되는지에 대한 검증 체계가 부재하다라는 점, 그리고 알고리즘 내부의 연산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블랙박스의 문제, 그리고 그 책임 주체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도 검증 체계의 부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 알고리즘 등기소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정부 AI 알고리즘을 어떤 알고리즘을 썼고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어떠한 데이터를 넣었고 어떠한 절차대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와 설명을 전문가들의 입장이 아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의무를 지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헬싱키에서도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시민들이 쉽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는 이 AI 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AI가 정책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를 여러 가지로 유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복지나 교육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AI의 결정의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 바로 이 유럽연합의 AI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보다는 지역 주도로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로라도 주에서는 고위험 AI가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연례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뉴욕시에서는 자동화된 고용 결정 도구의 편향성 감사를 의무화해서 특히나 직원의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조금 더 투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2번째로 포괄적인 일반법을 만든 것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것처럼 고위험 AI 대상에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서 각 지역 정부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AI 지방행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정부에서도 실제로 이 AI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특히나 윤리 가이드를 적용을 해서 AI를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AI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수원시에서는 AI 답변의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이 세계와 우리나라의 이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AI를 더 많이 쓰자라는 추세는 이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I를 더 많이 쓰자의 추세에서 이제는 AI를 제대로 쓰자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는 과연 지방정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AI가 지방행정에 도입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이 지역의 주인인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방행정에서 AI가 정말로 올바른 데에서 잘 적용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감시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에 보이시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민들도 지방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감시자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AI가 지방행정에 도입되기 전에 과연 그 정책의 분야가 너무 위험한 분야는 아닌지 그리고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너무 큰 위험 부담이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알고리즘 영향의 평가를 제도화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해 놓았는데요. 결국 이것은 무비판적으로 모든 영역에 AI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AI를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을 조금 구분해서 보고 그리고 AI의 정책의 결정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를 사전에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AI가 발달을 하였고 높은 기술 수준으로 이루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쓰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AI를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행정기관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따르거나 감시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 AI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AI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유용성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점이 위험한 점이 있고 또 어떠한 점은 우리가 특별히 사람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 교육이 반드시 의무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윤리 교육은 비단 지방행정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이러한 AI 윤리 교육은 사전에 명확하게 된 이후에 우리가 발달된 기술을 접했을 때 훨씬 더 그 기술의 효용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당장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어떠한 과제라고 하면은 앞에 보이시는 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AI를 단순하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AI와 공존할 수 있는 변화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지 학계와 그리고 시민단체, 주민들이 공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의 영역에서도 단순하게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시스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내를 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나서서 이 일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 소통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AI의 도입의 시대를 넘어서 검증의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AI라고 하는 기술의 발달은 더 이상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많은 도움과 편리함을 준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아무리 발달된 기술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주체는 그리고 그것에 인해서 수혜받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AI 검증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과연 AI는 공정한가? 그리고 AI로 인해서 도출된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있는 결정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앞에서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가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항상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AI 행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조금 더 편리하고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대로 변모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